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금산 전문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주 5종목 금산 전문가가 딱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변동성 강한 시장, 지금 필요한 종목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어떤 것이 핵심인지 전달해드리고 있는 금산 전문가, 토마토 증권통의 최장수 전문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남필상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종목 받으니까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바이오 스마트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650원, 25%입니다. 25% 비중에 5,650원의 매수가입니다. 네, 네, 손실 구간이세요. 근데 최근에 네. 낙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네, 예, 그래서 최근 8월 들어서 4,250원까지 올라갔던 날이 있었네요,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종가는 2.87%가 오른 3,590원 선입니다.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점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니, 너무 손실도 많고, 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제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더 가면 더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1년하고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요. 보유하신 만큼 좀 잘 수익 거두실 수 있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네, 진단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소형주 기업인데요. 이 예.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수익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전은 한번 희망을 가져보죠.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요. 1분기 실적만 봤을 때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진다라는 걸 가정하면 한 5천 원에서 한 6천 원 사이가 도달 가능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적정 가격으로 보여져요. 근데 최근 2018년부터 나와 있는 실적들을 봤을 때는 2020년 이 피크치의 실적은 못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을 연유라라고 그러죠. 곱하기 그냥 단순하게 4를 했을 때, 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2020년, 2021년 여기에 이제 실적 피크치의 한 70% 정도 수준? 많이 봐줬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한 7,000원이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이 21선을 뚫고 61선도 뚫고 지금 이쁘게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400원부터 매물이 진입하긴 해요. 매물이 진입하는데 5,000원까지 일단 가주면 베스트라고 생각하시고 4,400원부터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 그리고 작은 종목들은 위로 갈 때 또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5,000원 근방에서 조금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3분의 1 먼저 정리, 3분의 1은 5,000원 접근할 때 정리, 나머지 3분의 1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꺾어지는 거 보고 판다. 예. 뭐 테마라든지 이런 거에 엮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7,000원을 절대 넘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적으로 너무 기존의 실적하고 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5%시면 뭐 추가 물량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모양에서 빠지지 않고 바로 한번 흐름을 위로 한번 흐름을 줄 것 같긴 한데, 내용만 보면, 회사 내용만 보면 최근에 이제 라미 화장품 그것도 재무적 개선을 위해서 이제 판다 그러고, 또 휴먼앤이라는 그런 회사를 주식 스왑이라 그러죠. 이제 라미 화장품의 주식과 해당 주식을 서로 이제 일정 비율로 교환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식을 인수했는데, 그 회사도 뭐 이렇게 내용이 좋지 않아요. 계속 적자 내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참가하셔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면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다시 아래로 뭐 그냥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3,000원 밑으로는 빠져서 안 될 가격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때는 빠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꼭 잘 올라가기를 빌고 있을게요, 시청자님.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금 올라간 전번에 400원 올랐다가 금방 네.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4,000원 돌파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상승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4,400원 선의 진입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흐름 잘 타서 꼭 정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바이오스마트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소형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분야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고 확장했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정리를 하고 있고 실적 개선세 올해 지난해 대비해서 개선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4,400원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 5,000원, 3차 6,000원 이런 식으로 3분의 1씩 매도인데 5,000원 돌파하고 나서 힘이 빠진다면 또 잘 지켜보시면서 그때 또 전량 매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챔피언님 와주셨습니다. 파워넷 3,550원에 10% 비중 있으신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파워넷입니다. 오늘 18.14% 급등하면서 3,875원 선 기록했고요. 이 종목도 앞 종목과 비슷하게 시가총액 700억 원대로 소형주입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파워넷 전략 알아볼게요. 남필상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파워넷요. 네. 죄송합니다. 파워넷을 제가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거래량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실적을 살펴보면 지금 EPS가 최근 5년에 조금 하락 흐름이죠. 18년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쭉 내려왔는데 분기로 봤을 때 지금 1분기 적자로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안 좋다, 뭐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주가의 그 평균 가격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5,000원에서 3,000원이 사이에 정도 있는데 올해 이 박스를 탈피하기는 힘들다. 5,000원은 뭐 주가 흐름상 제가 봤을 때 고점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 양봉 나온 이 탄력을 이용해서 한 4,500원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예. 그리고 이 회사가 2차 전지 쪽 기대감은 있으니까 동행하겠지만 크게 또 뭐 이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물량을 실는 거는 박스 하단이 3,000원. 이제 내년도 실적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이렇게 실적 추정이 없는 걸로 봐서는 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좋게 나왔을 때는 3,000원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없어도 괜찮을까요? 손절은 예, 지금으로서 그 하단이 3,000원이 그 중요한 라인으로 깨지면 바로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넷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고요. 2차 전지 기대감 작용하긴 합니다만 EPS의 하락세 진행 중이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평균 가격을 봤을 때 3,000원에서 5,000원 선 박스권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탈피할 재료는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이자 또 다시 매수 가능한 가격으로 3,000원 선 지지 여부 지켜보시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아, 저는 메디톡스, 네. 25만원에 24만 5천원에 샀는데, 네네. 비중은 20%. 비중 20%에 24만 5천 원 매수가시고요. 네네. 예, 의뢰해 주셨습니다. 2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손실이 10% 정도 되세요.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아, 리포트에는 뭐 한 4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그 실적도 괜찮고 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그게.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40만 원 보셨고요.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 왜 안 올라가느냐 궁금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메디톡스의 주가의 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남필상 전문가님. 예, 실적은 오히려 최근 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만 원을 넘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 20년 그때 이제 실적 피크를 한번 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내년도 실적 추정 EPS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한 1,000원 정도 돼요. 근데 19년, 20년도에 이미 한 2,000원, 평균 한 2,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 18년도 여기가 이제 19, 20년도의 실적 피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 이 가격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40만 원 제곱이 힘들어요. 제가 그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sum of total part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뭐 현금 가치라든지 기술 가치 이런 거 이제 쪼개서 합치는 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PR 밸류션이 아니고 각각의 가치를 합치는, 이제 밸류션 방식을 바꾸면은 목표가도 이제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데, 제 견해는 이익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만 원 힘들다. 그리고 지금 작년 올해 실적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보다 크게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고점 24만 원 뚫었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단기 실적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로 가면서 후내년도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갔을 때 다시 다른 흐름 나올 수 있는데,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고점 찍고 왔다. 올해 가야 될 부분은 갔다 왔다 판단하고요. 그래서 위로 이제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관이 최근에 쑥 들어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사실 우리 개인 입장에서 파악이 힘듭니다만, 분기 실적 같은 것들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을 미리 파악했을 때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 위로 간다 하더라도 그걸 반영해도 당장 19년, 20년 실적치 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6만 원 정도 목표로 보시고, 그 정도 접근하는 가격에서는 매도. 그리고 제가 이제 히스토리컬 밴드 차트라고 해서 이 회사의 과거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PR이나 PBR이 과거에 받았던 가격 레인지에서는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고평가된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내려오더라도 아마 박스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9만 원. 예. 19만 원과 26만 원의 박스권 전략 하시고, 지수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래로 하방 리스크가 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찬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면서 19만 원 정도 왔을 때는 물량을 조금 더 실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위로는 26만 원 이상 넘기 힘드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19만 원 선까지 주가 오면 어떠실까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 매수 여력이 있으신지와 또 버티실 수 있으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버텨서 예, 그렇다면 19만 원 선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할인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리톡스 이익 가치로 주가가 현재 오르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보다 내후년의 실적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을 제시하면서 19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택해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 오신 분이신데요. 임준현님께서 차바이오텍을 19,000원에 매수해 주셨습니다. 비중은 10% 실어 주셨고요. 이 종목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차바이오텍 오늘 종가가 15,380원 기록했습니다. 0.71% 하락하면서 4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입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올라왔고요. 어제, 오늘 장중에 급등세,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차바이오텍, 하지만 이분께서 아직은 좀 손실이 있으신 편이세요. 20% 이상 손실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신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차바이오텍을 19,000원에 매수하셨네요. 19,000원. 상당히 이제 지금 손실이 나신 상황이고, 이 회사가 이제 최근 3년 적자죠. 예. 그 얘기는 그 기대감으로 이미 한번 많이 올랐었죠. 그 과거에. 그 가격, 2018년 이 가격대, 여기는 가기 힘들다. 예. 그리고 2021년에 이 가격대도 지금 당장 가기 힘들다. 근데 올해 1, 2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은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은 한번 출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가격에서 물론 이제 매수 가격이 19,000원이니까 19,000원 넘어가는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는데 3분기, 4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추정해 봤을 때는 그래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 그걸 가정으로 하면은 25,000원 가능하니까 본전 이상부터는 계속 매도하시면서 25,000원까지 베스트 시나리오.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또 적자로 돌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게 펀더멘탈이 아주 강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흑자 기대감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 이틀 동안 거래량 들어오면서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이시니까 아마 급하게 이제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본전 가격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최대치는 25,000원. 그리고 중간에라도 꺾어지는 모습, 뭐 예를 들어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뭐 이런 것들 판단하셔서 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탈가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 12,500원 정도. 이 가격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냥 줄줄 흐르다가 만약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확실한 그 징조로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바닥을 확인해준 이 바이오주 분석해봤습니다. 3년 연속 최근 들어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의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가 많고 올라갈 가능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19,000원부터 점진적인 비중 축소 권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25,000원 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을 조심하면서 손절가는 12,500원 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세요? 명신산업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주가가 38,000원에 5%요. 38,000원에 5% 비중 있으시군요. 네, 예, 비중을 원래 이 정도만 실어주셨나요? 네, 아,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네. 한숨 많이 나오셨던 종목이시죠?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 가지고 있은 지가요. 와, 정말, 네, 의지가 대단하시고요. 와, 정말, 오래 버티셨어요. 네, 50% 손실 지금 나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이 불효자 종목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필상 전문가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1.51%가 상승한 19,450원, 매수가 네. 대비했을 때 반토막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예, 이 회사가 제가 공매도 잔량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거의 5, 6% 수준 그 상위권에 있는데, 그 얘기는 이 회사 이제 단기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건지, 제가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나쁘지 않아요. 연간 이익 흐름도 2019년, 2020년 빼고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고, 컨센서스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도 자기 포지션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애널리스트 전망치만 가지고 평가했을 때는 한 4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한 2, 3년 들고 간다 그러면은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해 밑에 이제 14,0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장 여기 24,000원 위로 올라간 흐름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근데 내년도 실적도 올해보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기는 여기 좀 갇혀 있더라도 한 4분기부터는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갖고 가셔도 괜찮다. 그리고 길게 보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3분기 안에 전략만 말씀드리면은 24,000원까지 만약에 와준다 그러면 일단 매도 하신 다음에 재매수하는,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당장 이렇게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흐른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 18,000원 깨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한 17,000원 사이 정도에는 물량을 조금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갖고 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 의외의 시세 흐름이 나올 때는 또 빠르게 좀 정리를 해서 수익이건 아니지, 수익이죠. 예. 챙기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서 이게 좀 줄어드는 추이와 함께 주가가 올라간다면, 수익 아니구나. 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추이와 함께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보유 가능할까요? 공매도 잔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인데 이제 내년, 내후년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한 번씩 슈팅이 나옵니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제 숏스퀴즈 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24,000원 위로 순간적으로 튈 수 있죠.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런 가능성도 보시는데, 예, 잔고가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잔고가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시청자님. 네. 어려운 종목이네요. 어렵네요. 예. 그래서 24,000원 올해 다시 한번 준다면 좀 일단 비중을 줄이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 17,000원대를 보고 있는데 24,000원대 넘어설 때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다가 비중 조절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추가 매수 해가지고 24,000원까지 보라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17,000원. 그리고 이게 언제 뭐가 먼저 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재매수 가격이 먼저 올지 아니면 목표 주가가 먼저 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4만 원 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명신산업 공매도 잔고가 높고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추이는 긍정적인 종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매도 잔고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도 중요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 반영한 수치가 24,000원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중심으로 매도 찬스도 노려보시고 재매수를 해보신다면 17,000원대까지 할인했을 때 추가 매수, 재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3년 중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4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예상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ANW님께서 와주셨는데요. YG1을 40% 매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500원이신데요. 오늘 YG1의 종가 0.53%가 상승한 5,600원 선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이분께서 거의 20% 가까이 손실 입고 계시는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요. YG1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YG1은 이제 절삭 공구, 이제 기계 쪽이죠. 공작 기계 쪽인데, 공작 기계가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IT 기기부터 해서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캐파를 확장할 때, 예, 그 산업의 사이클이 돌아와가지고 캐파를 확장할 때, 이제 이런 그 자본재를 납품한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죠. 근데 최근에는, 추세적으로 캐파를 확장하는 그런 회사가 별로 없죠.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산업 부분들은 과거에 좋았을 때 비교해서는 오히려 이제 캐파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은 뭐 고만고만해요. 늘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뭐 성장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9년 빼고는, 2020년 빼고는 또, 흑자를 계속 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라 그러죠. 싸니까 묻어놓고 조금 약간 삐뚤끝없는 테마라든지 이런 거에 엮이면서 한번 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회사를 저는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좋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거냐는 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1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좋아졌어요. 예. 작년 1분기가 한 300원 정도인데 지금 350원. 그러면은 뭐 작년보다 조금 좋아지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돌아서고 어쨌든 대부분 회사들이 절대치 기준으로는 확 늘어난 건 아니지만 바닥을 턴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재 수요도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작년에 가격이 약 한 5,5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움직였어요. 중시값이 한 7,500원이죠. 그러면은 7,500원 벌써 한번 왔다 갔죠. 예, 이게 1분기 이제 실적을 보고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7,500원 한번 갔고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또 괜찮게 조금 나왔다. 조금이라도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7,500원 갑니다. 예. 밑으로는 5,500원 아래로 안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주담 있죠. 주식 담당. 그 전화를 해보세요. 예.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론 정확하게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번 동기 대비해서는 좋게 나올 것 같냐? 혹은, 그럼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좋게 가. 뭐 좀 연세가 있으시고 본인이 전화하시기 좀 어려우시면은 그 밑에 저기 뭐 아드님 친척분 중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게 단기 실적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7,500원 베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밑으로 1분기 실적 정도와 1분기 실적 정도와 그럼 지금 현재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 5,500원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40%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당연히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요 가격대에서 쭉 지켜보시면서, 5,500원 이탈해서, 5,300원 이탈하면 한 15%에서 20% 정도 한 절반 가까이는 좀 줄이십시오. 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6,500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뭐, 나쁘지 않게 지금 저도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본전 이상 오는 기회 한번 맞이할 수 있을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매수가 6,500원 YG1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왜 실적 발표 늦장을 피울까요? 이 종목 캐파 확장 사이클 수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 안정성도 돋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가치주인 이 종목이 테마가 붙어야 탄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7,500원 선에서 5,500원 선 사이의 움직임 예상을 하면서 이를 이용한 매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일에 5,3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절반 정도는 손절도 필요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진단 또 이렇게 빠르게 끝나네요. 저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쉬운 진단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남필상 전문가의 다음 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550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겠나 나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400이 살짝 깨지는 흐름까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상승 흐름이 좀 훼손됐거든요. 네. 요번에 훼손된 거는 조금 유의 있게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7월 저점을 깬 거기 때문에 이제 상방으로 강한 탄력 보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한번 쭉 짚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 경기에 대한 리스크를 보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위해서 9월 달에 이제 금리 올릴 거나 말 거나에 대해서 시장이 배팅해 봤을 때는 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 다음에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인데 그거 얘기는 당분간은 달러 강세 흐름.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오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엔화가 한 0.5% 올랐고 위안화가 한 0.4% 올랐죠. 오늘. 근데 원화만 한 0.4% 떨어졌는데 그건 이제 반도체 수출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물량이 좀 들어온 부분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추세적으로 쭉 매수하면서 우리만 뭐 좋게 가는 흐름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화도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가면은 다시 1,350원 정도를 놓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돌아섰다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디램이나 낸드 고정가가 반전되는 거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도 전년 대비해서는 아직 TSMC라든지 이런 파운드리의 실적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분기로는 돌아섰는데 그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수치들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지금
2,580입니까? 2,480. 딱 여기 그 매물대 지지와 이제 그 201선이니까 그 기술적으로 반등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양봉을 보였다고 해서 이게 돌아서느냐. 보통 이럴 경우에 그 뭐 21선 트라이 하다가 다시 맞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400이 깨지는 흐름 정도가 나왔을 때야 일단은 단기 하락은 좀 제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그 반도체는 확 매수했는데 오늘 그 옵션은 하방으로 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이제 하방 리스크를 대비한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또 오르더라도 다시 좀 맞고 내려오고 이런 그 왔다 갔다리 하면서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흐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렇다면은 관심은 어디로 둬야 되냐, 섹터는. 일단 2분기 제가 실적 보니까 자동차하고 기계가 유일하게 이제 실적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그 섹터보다는 밑으로 주가가 좀 흐를 때 담아두기에 좋겠다. 그 실적이 하반기에도 자동차하고 기계 쪽은 어느 정도 경직성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나쁘게 나오지 않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담아두기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쪽에서도 금리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이슈도 아직은 아직 정확하게 부동산 쪽에 봉합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2분기 실적주 자동차 기계 유념해서 잘 지켜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정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더 인고의 시간 필요할 것 같은데요. 8월장 계속 저희가 케어해 드릴 테니까 진단 못 받으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